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해야 한다라는 믿음에서 약간 비껴서서 너무 행복하지도 너무 불행하지 않는 일생. 그저 무난하고 무탈하고 안우한 삶을 가치 있게 여기는 태도를 아주 보통의 하루를 줄여서 아부하라고 명령하자고 트렌드 코리아 2025 슬랙 센스 10대 트렌드 중 아부하를 발표했습니다. 그저 날아서 행복하다. 이런 평범하고도 안우한 일상이 열렬한 반응을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중량보라 팟캐스트도 누군가 알아주고 인정해주기 전에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가고 자신의 가치를 알면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중량보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중량 영업 미디어 보이는 라디오 팟캐스트 일기 교육을 수료한 사람들이 동호회를 만들어 진행하는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행자 왕보현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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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연말 연시가 되어 분주하시죠? 네, 정신이 없습니다. 네. 자, 그럼 돌아가면서 코너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로 듣는 음악사책 코너를 진행하는 정말로 진행자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말로 듣는 음악 산책, 저는 정말로입니다. 말로 듣는 음악 산책은요, 한국 가요의 지나간 히트곡과 숨은 명곡을 이야기하고 그 시절과 그때의 나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제 완연한 겨울입니다. 여러분은 겨울하면 어떤 노래가 생각나시나요? 펄펄 눈이 옵니다. 하늘에서 눈이 옵니다. 지난번에 첫눈이 와서 그냥 세상이 온통 하얘졌는데 그 눈에 관련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겨울하면 눈이죠. 그러면 1993년 겨울 온 거리에 울려 퍼지던 노래 어떤 건지 기억하세요? 그때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들으면 바로 아실 것 같은데. 조금 기다려줘 나를, 이런 노래 있었거든요. 미스터2. 네, 바로 미스터2의 하얀 겨울이란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오동석 작사 작곡 미스터2가 부른 하얀 겨울 93년 10월 지구 레코드에서 발매했는데요. 당시 가요 톱10이라는 프로 있었잖아요. 가요 차트 방송 5주 연속 1위를 하던 김건모의 핑계를 누르고 1위에 올라서 4주 연속 1위를 했습니다. 은은한 핸드벨 소리로 시작한 하얀 겨울은 당시 한참 젊었던 X세대의 마음속에는 마치 크리스마스 캐롤 같은 느낌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노래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그 1993년 겨울 내내 대한민국 번화가 길거리에는 계속 이 노래가 나오고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세요? 기억을 되짚어보면 나지 않을까. 당시만 해도 핸드폰이 없었기 때문에 친구랑 약속을 하면 뭐 어디에서 몇 시에 만나자고 하면 그 친구가 늦으면 거기서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길에서 주로 막 추운데 발을 동동 구르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여기저기서 이 노래가 들려왔던 기억이 저는 나거든요. 그러면 다 아실 것 같은데 이런 노래들은 어디에서 들려왔을까요? 스피커? 그렇죠. 어떤 스피커? 어디에 있는 스피커? 저는 그 지하상가 네. 그 쇼핑하러 가면은 그 레코드 가게 앞에 지나가거나 뭐 옷가게 뭐 그냥 가는 데마다 그냥 다 길거리에 그냥 스피커들이 쫙 나와서 맞아요. 네. 그 많은 그 음악을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90년대만 해도 저작권에 대한 그 개념이 지금처럼 이렇게 막 엄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가게마다 다 스피커를 밖에다 내놓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튼다든지 뭐 이런 일이 많이 있었고 또 제 기억나시겠지만 길에서 불법 테이프를 많이 팔았어요. 네, 리어카라고 하죠. 거기에서 불법 복사판 테이프를 많이 팔면서 거기서 노래가 계속 쭉 흘러나왔죠. 네. 거의 번화가마다 그런 판매하시는 분들이 곳곳에 있었잖아요. 네, 일명 길보드라고 하죠. 네, 길보드 리어카에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길보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잠시 말씀드리면
그 비용을 들여서 음반을 제작하는 음반 제작자나 레코드 회사들에게는 아주 골칫거리였는데 가수들은 길보드의 수혜를 받는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앨범 나왔지만 홍보가 안 된다던가 TV에 나오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묻혀버린 노래가 그 길보드 리어카에서 계속 다시 나오면서 히트를 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휴게소에서 히트 치듯이 맞아요. 그렇게 나옵니다. 예, 휴게소에서 메들리 엄청 나오잖아요. 네. 예, 그렇게. 또 길보드는 앨범 하나하나 판매하는 것도 있었지만 주로 그 앨범들 중에 좋은 곡들을 빼서 짜집기를 해서 많이 녹음해서 팔았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젊은이들이 이제 그냥 정품을 사기에는 좀 돈이 부족한 젊은이들이 길에서 그런 불법 그 짜집기 옴니버스 앨범을 사서 많이 듣고 했어요. 자주 이용했습니다. 네, 다시 하얀 겨울 얘기로 돌아와서 하얀 겨울을 부른 미스터2는 기억나시나요? 아니요. 저는 근데 캔 노래인 줄 알았어요. 네, 미스터2는 이민규, 박선우의 남성 듀엣인데요. 히트곡이 사실 이거 하나가 유일한 히트곡이라고 할 수 있어서 아마 그 미스터2에 대한 기억이 잘 없을 수 있습니다. 예. 미스터2 멤버들이 이 곡을 처음 받았을 때는 이거는 겨울 노래는 아니었다고 해요. 겨울 노래는 아니고 근데 발매 시기에 맞춰서 겨울을 배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멤버들의 의견이 있어서 겨울로 배경을 바꾸고 핸드벨 소리도 넣었는데 노래가 빵 하고 터진 거죠. 말씀드렸듯이 미스터2의 후속곡들은 크게 성공하지는 못해서 그룹 자체는 금방 잊혀졌습니다. 이후에 멤버였던 이민규 씨는 솔로로 활동했고 박선우 씨는 배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얀 겨울은 90년대를 대표하는 명곡 중에 하나이다 보니 리메이크도 여러 가수들이 했습니다. 2012년에는 김범수, 박정현이 듀엣으로 리메이크를 했고요. 2014년에는 윈터플레이가 재즈 편곡으로 리메이크를 했습니다. 그 밖에도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 가수들이 이곳저곳에서 노래를 많이 불렀더라고요. 원곡 감성이 남아서인지 저는 그 리메이크한 곡들도 다 좋았어요.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면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여기 중랑구도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어렸을 때는 눈이 오면 마냥 좋기만 했었는데요. 어른이 되고 어느 날부턴가 눈이 오면 눈 온다 하고 좋아하다가도 금세 길이 미끄럽겠다, 차가 막힐 것 같다, 신발이 젖으면 어쩌나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도 많이 생긴 것 같아서 좀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조만간 다시 눈이 오겠죠. 그때는 X세대의 90년대 캐롤 같은 이 하얀 겨울을 들으면서 아름다운 생각, 기쁜 생각, 또 그리운 사람들을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막 생각나는 친구들 있으시죠? 여러분, 오늘은 하얀 겨울이라는 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잠시라도 시간을 내서 이 노래를 찾아 들어보시면서 내 지난 시간을 돌아보시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말로 듣는 음악 산책, 저는 정말로였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음악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얀 겨울로 아주 우리들의 추억을 소환하는 같은 인상이 되네요. 그 노래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자주 저는 이제 듣거든요. 겨울만 되면. 제가 이제 93년도에 제대를 했는데 쓸쓸했습니다. 정말 쓸쓸했던 겨울을 보냈죠. 네, 그 93년도 하니까 떠올라서 네, 살짝 말씀을 이거는 편집으로 과학 쏙쏙 코너를 진행하는 지구생활 진행자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려운 과학을 쉽게 이해하는 코너 저는 지구생활입니다. 정말로님이 하얀 겨울을 알려주셔서 오늘은 저도 하얀 겨울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하얀 눈은 왜 흰색일까요? 모르겠네요. 깨끗해서? 눈이라서 깨끗해서? 온 세상을 비치라고? 아니 환하게 비추라고? 구름이 하얀색이라서. 아
모든 색이 빛이 흩어지도록 반사하면 우리 눈에는 흰색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무엇일까 해서 사람들이 궁금해서 연구를 했었는데요. 그동안 과학자들이 연구한 것에 따르면 빛은 입자의 특징이 또 있고 파동의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파동의 특징으로 살펴보면 파동의 파장에 다르면 색깔이 우리 눈에는 다르게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빛은 파장의 길이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인간 같은 경우에는 그 빨주노초 파남보의 그런 가시광선 영역의 빛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지개 색깔,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이 섞이면 빛은 우리 눈에 흰색으로 보이게 된답니다. 예, 그러니까 눈의 경우에는 태양빛이 가시광선 색깔, 그러니까 빨주노초 파남보에 포함하는 색상의 빛이 눈송이를 만나면 눈을 이루는 얼음 결정이 이 모든 색상의 빛을 동일하게 흩어지도록 반사합니다. 이런 빛이 흩어지면 우리 눈은 이를 하얀색으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먼지, 이물질 같은 환경 요소에 따라서 눈은 푸른색, 회색 빛으로 보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요약하면 하얀색은 모든 빛을 반사하기 때문이죠. 우리 중랑보라는 무지개 빛깔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릴 수 있는 팟캐스트죠. 본인은 팟캐스트에서 어떤 색깔의 빛이라고 생각하세요? 저요? 네. 저는 하얀색 하겠습니다. 네. 모든 걸 다 반사할 수 있는. 저도 반사빛을 받고 있는 거죠? 네. 저는 저 하얀 빛을 받아서 저는 파란색. 파란색. 네. 저는 그 노랑이 좀 밝은 그 에너지를 좀 받고 싶고 드리고 싶고 노랑을 좋아합니다. 저는 빨강색을 좋아합니다. 빨간색은 좀 열정적이고 네.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화려한 그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빨간색을 좋아합니다. 네. 제가 대학생 때 그 카메룬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카메룬이 우리나라에 공부하려고 왔는데 그 학생이 우리나라에 와서 눈을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눈이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막 그랬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꽁꽁 싸맸는데도 춥다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예, 우리나라도 지구 온난화가 되면서 이제 따뜻해지면 눈이 안 내릴 것 같은데 그럼 우리도 이제 카메룬처럼 눈을 처음 보고 그러는 나라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온난화 오면서 극과 극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눈이 엄청 오든지 맞아요. 아예 안 오든지 맞아요. 막 그런 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따뜻해지니까. 같아요. 네, 어떤 가시광선의 영역의 다양한 빛들이 모두 반사해서 흰색이 되는 것처럼 우리 중랑보라에서 선한 영향력을 모두 반사해서 새해에는 모두에게 좋은 일들로 가득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얀 겨울을 듣다가 흰색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지금까지 지구생활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생활 속의 과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대학생 때 중량구 인물 소개 코너를 진행하는 박광구 진행자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좋은 얘기 많이 준비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좋은 얘기이기도 하고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도 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진행하시죠. 네. 네. 2024년의 마지막 주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해를 되돌아보고 계시죠? 어떤 일들을 했는지, 어떤 추억을 만들었는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말이죠. 안녕하세요. 중랑의 인물을 소개하는 박원구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의 역사를 조용히 지키는 숨은 영웅들, 영원한 기억 봉사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22년부터 시작된 망우역사문화공원의 이 봉사단은 평범한 봉사단체와는 좀 다릅니다. 총 20개의 봉사단이 활동 중인데요. 이들은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들입니다. 직장인, 학생, 은퇴자, 주부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근현대 역사 위인들의 모욕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활동은 단순한 환경 정비를 넘어섭니다. 풀을 베고 낙엽을 치우고
묘비를 정성스럽게 닦으면서 우리 선배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있죠. 그 어떤 금전적 보상이나 표창도 없이 오로지 역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합니다. 이분들은 우리의 역사적 기억을 지키는 진정한 수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작은 헌신은 우리의 소중한 역사를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게 아름답게 전달하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죠.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망우역사문화공원 공식 사이트나 중랑구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세요. 그리고 이분들의 의미 있는 활동을 담은 만개의 기억 다큐멘터리가 유튜브에 공개되어 있으니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기억이란 그저 먼 과거를 떠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살아있는 역사의 숨결이자 우리가 나아갈 미래의 나침반입니다. 망우역사문화공원에 안장된 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신의 온 삶을 바친 분들이니까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봉사단은 어떻게 모이게 됐어요? 이게 연이에 그 공식 사이트에 올라옵니다. 지금 모집한다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연초에 한 번씩 한번 모으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한번 또 모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정확한 게 아니라서 정확한 거는 공식 사이트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용은 시를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분도 거기 계신 거죠? 네, 거기 만개의 기억 다큐멘터리 보면 그 묘비를 쓰다듬는 손이 그 묘비가 한용운 선생님의 묘입니다. 저 그거 시청했는데 그랬군요. 네, 알겠습니다. 만개의 기억 다큐멘터리를 직접 제작하셨잖아요, 같이. 예, 참여했습니다. 그 이야기 좀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그때 정말 이제 미디어 센터에서 그러니까 되게 많은 분들에게 이제 기회를 주려고 모집을 했습니다. 그때 이 그러니까 기획안을 만들 사람, 그러니까 이 기획안이라는 게 뭐냐면 인문 다큐 공모전이 있었어요. 제1회 그 2023년도에. 그래서 이걸 알고 미디어 센터에서 출품할 분들 모집한다고 해서 제가 이제 신청을 해서 같이 참여하겠는데 이 참여하신 분들이 모두 팀원이 돼서 같이 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미디어 센터의 힘이 엄청나다는 걸 깨닫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에피소드도 많은데 만개의 기억을 제작에 참여하신 분들이 60대부터 10대까지였어요. 그러니까 연령층이 되게 다양한 분들이 같이 제작에 참여해가지고 그것도 되게 좋았던 기억이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60대 전신미님이 그걸 기획하셨고 50대, 40대, 30대, 20대, 10대까지. 대단하네요. 네.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세대가 어우러져서 만든 거예요. 몇 명이나 참가하셨어요? 그 만들 때는? 팀원이. 그러니까 미디어 센터 지원분들까지 하면 한 10몇 분이었고 거기다 이제 따로 저희가 이제 배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따로 프로들을 또 초대를 해서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이 좀 많이 참여했던 것 같아요. 그 프로그램 하나를 위해서. 네. 그때 참 잘 봤습니다. 네, 카메라도 되게 잘 찍으셨더라고요. 그게 이제 프로가 오셔서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이제 촬영하시는 분이 오셔서 찍어주셔서 저희가 그걸 보면서 배우기도 하고 같이 따라하기도 해서 공모전이나 이런 게 있을 때 미디어 센터에서 아마 공고를 띄우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도 결코 배우는 게 많기 때문에 결코 아깝지 않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좋은 기회가 있으면 도전해보고 싶네요. 도전을 지금 너무 많이 하신 거 아니야? 그래도 더 도전하시길. 우리는 종종 큰 역사의 흐름 속에서 개인의 작은 노력을 잊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영원한 기억 봉사 단원들은 그 작은 노력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조금씩 역사를 기억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이어가는 작은 실천, 그것이 바로 우리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첫걸음일 테니까요. 여러분, 다가올 2025년 새해에는 더 많은 사랑과 희망 그리고 깊은 존중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원구였습니다.
오늘도 귀를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중량구 역사를 기억하는 기억봉사단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다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연령층이 봉사한 분의 연령층이 70대부터 아이들, 그러니까 10대 그리고 10대까지 되게 폭이 넓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그 봉사를 하시면서 원하는 게 없고 그냥 이 묘역 관리, 그러니까 무용고운 묘역들 관리하면서 많은 분들이 애정을 갖고 역사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거 다큐에 참여하면서 느꼈던 게 역사라는 게, 그러니까 역사라는 건 정말 기억하고 소중하게 돌보지 않으면 망각하기 쉽다는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네. 또 기억봉사단이 지역사회의 그 영면에 계신 역사적 인물, 그 일반 사람들까지 다 봉사하는 좋은 손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의 온기를 전달하는 연탄. 채굴한 연탄을 윤정기가 괴음을 내면서 연탄을 찍어내지요. 연탄가스 사고로 생명이 위험했던 시절입니다. 그 어린 시절 연탄가스에 취하면 시원한 동치미 국물을 주셨던 엄마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간식거리 별로 없었던 시절 크라운제가 산도는 맛의 향연이었습니다. 중량구의 역사를 소개하고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진행자 왕보현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량구의 역사 속으로 사라진 삼편탄 공장과 산도로 유명한 크라운제가 공장을 소개하겠습니다. 1960, 70년도 월동 준비는 창고에 연탄을 가득 채워놓는 것이 큰 겨울 준비였습니다. 망호역 부근 그 유명한 삼편탄 공장이 생각납니다. 혹시 여러분 연탄에 관련된 추억 있으십니까? 있죠. 말씀해 보세요. 한 8살쯤에 연탄가스를 마셔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네요. 그때 진짜 아까 말씀하신 김치국물을 먹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셨네요. 뭐 특별하게 저는 네.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연탄 배달 아르바이트. 아니 연탄 공장에서 이제 사부를 이렇게 하면 연탄을 만드니까 윤정기. 네. 그렇죠. 그 탄이 아니라 그 석탄 가루인가 뭐 이런 게 있는 걸 넣는 아르바이트를 잠깐 했었던 거예요. 했었어요. 그래서 한 3일하고 포기했던 그렇게 그렇습니까? 엄청 힘들었던 네, 기억이 네.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기억에 그 다스 연탄 하얀색 된 연탄 있잖아요. 네네. 그걸 그 대문 앞에 어딘가 이렇게 모아 쌓아놓는 장소가 있어서 거기에 쌓아놓으면은 그 청소하시는 분들이 가져갔던 것 같아요. 다 닿는 연탄을. 네, 맞습니다. 네. 눈 올 때 그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 눈사람 만들기 딱 좋잖아요. 그걸 굴려가지고 눈사람 만들었어요. 네, 맞아요. 네. 머리 안에 그립네요. 넣어서 이렇게 넣어서 굴리면 머리 때문에 그립네요. 그 연탄에 대한 추억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강원도에서 실고 온 연탄을 삼편탄 공장 윤전기로 연탄을 찍었습니다. 온 동네로 배달하기 위해 3륜차, 대형 트럭, 리어카 등 분주하게 움직였던 곳입니다. 여러분 혹시 3륜차 아세요? 가운데 바퀴가 하나 있고 양쪽에 2개 있는 3륜차. 그건 오토바이 같은 거. 오토바이는 아닌데 차인데 3륜차라고 그랬죠. 그런 차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연탄가루가 날려 온통 까만색으로 변해버린 곳에 하얀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는 날이면 정말로 진 풍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싼 가격으로 추운 겨울을 나기 때문에 겨울에 보통 몇백 장씩 한 번에 주문하기도 했죠. 동네마다 연탄 가게가 있어 검은 고무장갑 끼고 리어카에 연탄 배달하는 장면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던 시절입니다. 지금도 저소득층에서 연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따금 연탄 배달 봉사하는 모습이 TV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 추억의 장소가 현재는 홈플러스 엔터6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진폐증 사건으로 환경운동가로 활동한 주인공이 계십니다. 고 박길래 씨입니다. 1979년도부터 상봉동 주변에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어려워서 병원에 갔더니 탕방 노동자가 걸리는 진폐증이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인이 될 만한 곳은 근처에 있는 연탄 공장뿐이어서 승소한 사건이었죠. 그 이후 환경운동가로 활동하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사건의 교훈을 표시한 표지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엔터6 옆 건물에 있습니다. 추억과 아픔을 남기고 사라진 삼편탕 공장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산도 크라운 제과 공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맛있는 크라운 제과 산도를 먹어보셨나요? 먹어보셨어요? 네, 먹어봤습니다. 먹을 때 어떻게 먹었어요? 이렇게 비틀어서 잼맛. 네, 아주 맛있었던 것이죠. 기억나시죠? 그 공장이 중량구 묵동에 있었습니다. 1961년도 크라운 산도가 출시되었습니다. 그 당시 전 국민이 1인당 50개씩 사 먹을 정도로 큰 인기가 있었죠. 미군들도 본국의 보급품보다 크라운 산도를 더 즐겼다고 합니다. 그 이후 1967년도 묵동 공장이 건설되었던 것입니다. 주식회사 크라운 제과로 법인전환을 하면서 본격적인 성장과 함께 국내 제과 사업을 선도하기 시작했던 곳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중량구 묵동입니다. 그 근처에 가면 맛있는 산도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얼마나 먹고 싶었겠습니까? 오늘은 겨울의 따뜻함과 맛있는 추억을 남기고 사라진 두 곳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추억 속으로 묻힌 곳을 알고 계시면 중량보라로 많은 사연 부탁드립니다. 올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올해 마무리를 중량보라 팟캐스트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정말로 행복하네요. 그저 내가 만든 방송이 아닌 우리가 제작한 방송이라 더욱 큰 의미가 있었죠. 2025년도는 뱀의 해입니다. 뱀처럼 센스 있고 지혜롭게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선물하는 방송이 되었으면 합니다. 코너별로 새해 인사 하시죠. 정말로님. 네, 안녕하세요. 정말로입니다. 우리 중랑보라 멤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들으시는 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화이팅입니다. 네, 지구생활님. 네, 저는 지구에서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센스 있게 잘 편안하게 살고 싶고요. 또 문제가 생기면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가고 싶습니다. 아, 예. 박원구님. 저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김희자님. 저는 새해에는 유익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자료도 수집하고 공부도 좀 하고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소망한 것이 모두 다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행복한 방송 중량 보라 방송 여러분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한번 해야 되는 거